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cause you fade away. 물건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의 스펙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감정가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4채까지 유찰된 상태로 최저가 2,400만 원부터 진행하는 부동산입니다. 전용 면적은 11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분양 면적은 15평 정도 되는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수는 지하층이며 누구나 선호하지 않는 그런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물건지로 한번 쭉 보시죠. 이게 뒤쪽에 있는 진입로라 들어갈 때는 가시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외관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샤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가 좁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1층과 2층의 다르게 샤시가 3층은 오히려 좀 깨끗하죠. 하얀색으로 샤시를 교체했다면 안에 내부는 전체적으로 풀 인테리어가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샤시는 대공사기 때문에 저희 거는 뭐다? 지층이다. 샤시는커녕 청소도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우선 도시가스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우리 건 이 B2호죠. 현재 계량기가 리셋되지 않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주는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가끔 이렇게 계량기가 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 거주하는 집을 방문해서 물어봐도 괜찮겠죠. 요즘에 LPG도 쓰긴 하는데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죠. 비싸고. 근데 여기는 LPG는 아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다. 자, 일로 오시죠. 계단 상태는 그리 더러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청소가 안 되어 있진 않는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옥상 방수공사 총 50% 지원. 요즘에는 이렇게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은 도시재생산업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수리와 보수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좀 올리는데 더욱더 용이할 수는 있다. 자, 우편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게 B2호인데 B2호의 우편물은 없어요. 실제 거주하시면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가끔 막 이게 손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쇠독 걸린다. 그러니까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육안상으로만 보세요. 건물의 한번 컨디션 좀 보죠. 전체적으로 밑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어요. 근데 대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센서 등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건 움직이지 않는다. 자, 노후빌라의 경우는 옥상도 봐야 됩니다. 왜? 방수 페인트가 잘 칠해져 있는, 에폭시가 잘 칠해져 있는지, 누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가끔 요렇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천장에 달려 있는 거. 김 실장님, 올라가세요. 왜 그러세요? 올라가셔야죠. 이런 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런 것들은 위성지도로 보면 방수 페인트가 구성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걸로 보시고 위험하게 저런 사다리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뭐 건물에 심각한 크랙이나 물을 타고 내려오는 누수 부분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큰 화자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층은 지층이다. 자, 지층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악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내려가면 큰일 날 것 같다. 악의 기운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 2개 호실이 있어요. 2개 호실이. 자, 101호, 102호의 호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호키가 조금 새 거 같이 이렇게 교체된 흔적이 있죠. 이런 것들은 집안 내부도 인테리어를 통해 손을 볼 수가 있다. 현관문 자체도 페인트를 좀 칠한 것 같아요. 반대편 보시죠. 여기 보시면 번호키 없죠. 키로 문 따고 들어가죠. 그 건물 외벽과 색상이 동일한 현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그 자체죠. 가끔 임장하신다고 이거 열고 막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 자, 여기 보면 하수관이 있어요. 하수관이 있어서 좀 혐오스럽습니다. 좀 혐오스러워서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이걸 낙찰받는다면 해당 부분을 좀 가려서 미관상 좀 좋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혐오스럽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보면 장점이 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게 조립식 패널 같은 걸로 이렇게 막고 깔끔하게 화단이나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오히려 보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잘 막아서 인테리어를 좀 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층을 보시면 이 바닥에 물이 좀 차 있으면서 자박자박할 때가 있어요. 현재는 없지만 하수구 때문에 물이 막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수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벨 한번 눌러볼게요. 계세요? 자, 안 계신 걸로 낮 시간이니까 옆에 호실도 한번 눌러볼까요? 낮 시간이라 다들 출근하시고
우선 좀 외부에서 좀만 더 보죠. 컨디션은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임차인이 현황상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좀 검토해 봤습니다. 자, 우선 낙찰도 됐으니까 해당 부동산에 제가 방문해서 임차인이 있는지, 있으면 빠르게 명도를 좀 협상해 보고, 없으면 메모지라도 붙여놓고 오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다시 그때도 했는데 안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여기 경매가 나와서 낙찰이 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잠깐 말씀 나누실 수 있는지 잠깐 방문 드렸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나눠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인데. 한번 저번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안 계셔갖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낙찰이 됐어요. 이번에 낙찰이 돼서 이번에 임차인분이 저희가 이제 소액 임차인이시라 배당이 다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집주인분이랑 연락이 되세요? 안 돼, 저희는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네, 저희는 연락 안 돼요. 언제쯤 계약이 되셨던 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 했는데 3년 거의 돼요. 아, 3년 거의. 전세로 사시는구나. 전세로. 근데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한 6개월 안 돼서부터인지 그래서 우리 입주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의 만약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낙찰이 되면 저희가 이제 배당 확인서를 이렇게 써드려요. 배당 받아도 된다. 맞아요. 네, 배당 받으셔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저희 인감이랑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면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으세요. 임차인이시라 법원에서 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주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누긴 해야 돼서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지. 이사 계획은 있죠. 8월 달에 가려고 마음먹고 유린이 이사 가려고 마음먹고. 명도 확인서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드릴 때는 이제 이 집이 비워진 상태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잔금 납부가 이제 얼마 남았죠? 한 2주 남았죠. 2, 3주 정도에 저희가 잔금을 납부해요. 그러면 잔금 납부하고 바로 한 달 뒤에 돈을 받아갈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지금이 5월이니까 6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잔금을 납부하고 아마 7월 중순 정도에 아마 저희가 배당 확인서를 드리면서 돈을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대에 이사 준비를 해주시면 8월달에 이제 7월달에 보통 그때부터 이제 집을 이제 봐둬야 우리를 이제 8월달에는 이사 가려고 그죠. 하루에도 빨리 가기 싶어요. 제가 그날에 딱 그때 내가 퇴근해서 내려오는데 저기서 사진 두 분이 한 분은 기억 못하는데 딱 그날에 배당할 때 보니까 저를 본 적 있으세요? 본 거 같아. 그때 한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 여기 배를 한번 눌렀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지하 사람 오면 내가 다 열어주거든요. 아, 열어준다고요? 안 열어줘. 한번 해서 여기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 같은데.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안 계실 줄 알고 똑똑똑 두들겼는데 한 3-4번을 두들기니까 바로 임차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내가 낙찰자다. 그러니까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셨습니다. 원래는 문을 안 열어준대요. 누가 두들겨도 지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좀 열악한 상태인데 저를 한번 봤대요. 그때 여기 와서 제가 임장 영상을 한번 찍은 게 있는데 저를 한번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입찰하려고 낙찰 진짜 된 거구나 하고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임차인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이사를 너무 가고 싶은데 기존에 낙찰되신 분이 잔금도 미납해 버리시고 지금 현 집주인분은 연락도 안 되고 이 딸이 좀 어디 딴 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 쪽으로 이사 가서 살고 싶은데 아니 보증금이 안 나오니까 어딜 가지는 못한다. 이분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증금이 전체 배당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당은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잔금 납부하고 명도 확인서 빠르게 전달 드릴 테니까 잔금 받고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잘 설명드렸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좀 빠르게 점유를 이전해 주시면 별도의 비용을 제공해 드리겠다. 이야기를 살짝 던져놓고 왔으니까 임차인분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이분이 느꼈던 그 고통과 그리고 앞으로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좀 초조했던 마음들을 같이 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면 임차인분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대장TV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낙찰되고 임차인분, 채무자분과 눈높이를 맞춰서 이분의 마음을 충분하게 통감하며 이분의 마음의 심정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같은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명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오는 거지만 여기 한 3번째 오는 것 같은데 적응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은 저희가 잔금을 내기도 전에 명도 협상이 완료돼서 임차인분이 바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명도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장기간의 싸움으로 지연된다면 그 지연 기간 동안에 이 투자자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물건지에 방문해서 인테리어 범위를 선정한 다음에 빠르게 임대나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소 길어지기 때문에 다 투자 손실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은 저희가 잔금 내기도 전에 빠르게 명도 협상이 돼서 인테리어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 빠르게 수리하고 바로 매도나 전세를 구성해서 수익화시키는 과정들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물건은 임차인분이 태거해서 공실이니까 바로 물건지에 들어가서 어디 부분을 수리해야지 빠르게 임대차를 계약을 구성할 건지 물건의 컨디션은 괜찮은지 공사 범위는 어떻게 선정할 건지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들어가면 사상 최악일 것 같아요. 지층 빌라에다가 사실상 20년 이상 노후된 빌라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하자도 많이 존재할 거고 사실상 최악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장인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 버리면 이게 저거 뭐 컨디션 좋아서 저렇게 팔 수 있었네, 저런 부동산이니까 가능하겠네, 요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죠. 사실상 지층을 받은 이유도 최악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매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오직 대장TV 유튜브에서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물건지로 가시죠. 자, 여기 현관문 보이시죠? 이 현관문들을 첫 인상이잖아요. 부동산에 들어가면서 첫 인상인데 굉장히 지금 스티커도 많이 붙여져 있고 굉장히 낡고 허름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도색이나 교체 작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입주민들을 전부 만나서 우리 이거 도색이나 교체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자, 그러니 다들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서 같이 수리하자, 다 좋은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하겠죠. 자, 압니다. 절대 안 하실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 사비로 도색 정도는 좀 하고 싶은데 좀 깔끔하게 도색을 하겠다 라고 미리 공문을 좀 드리고 돈은 다 저희가 부담하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도색을 할지 아니면 좀 놔둘지 요거는 좀 고민 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보시면 우편함 보이시죠? 그때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특히 우리는 102호인데 여기다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쇠떡 걸린다,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다 손 못 넣죠? 굉장히 지저분해. 그래서 이 오래된 우편함 통을 딱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공용 부분인데 저희 회사에서 얼마 안 하니까 교체를 전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크릴 재질의 고급스럽고 좀 더 세련된 우편함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암흑의 기운이 계속 느껴지는 곳이죠. 이런 곳을 어떻게 수리하겠다? 천장 및 계단 바닥을 도색함으로써 좀 더 밝은 기운을 줄 수 있고 누가 봐도 좀 내려가고 싶게끔 느껴질 수 있게끔 인테리어나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시죠.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들어가 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기 서브 공간, 여기 서브 공간 굉장히 혐오스럽죠. 배관이 돌출되고 유격이 맞지 않아서 약간 물도 새어나온 듯합니다.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요 밑에는 인조 잔디를 쭉 깔고 식 판넬을 세워서 꽃 화단으로 데코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자전거나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조그만 거 배치할 수 있겠죠.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곳이 어떻게 탈바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 보이시죠? 이 현관문은 도색을 한 거예요. 여기 뒤에 보세요. 이 빌라 외관과 색깔이 동일한 상아 색깔이죠. 빌라는 현관문은 우리 호실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자, 도어락도 교체가 됐는데 이 도어락은 저희가 또다시 교체를 할 거예요. 웬만하면은 디지털 도어락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 번호 띠디디디 누르는 거 있죠? 그걸로 교체하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나갈 것 같아서 요거랑 동일하게 개문하면 LED 나오고 버튼 다이얼되는 좀 더 세련된 도어락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 보세요. 띵동. 안에서 안 들리죠? 띵동 스위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임장 왔을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왔을 때 임차인분이 안에 계셨대요. 근데 제가 1차적으로 임장할 때 똑똑똑 두들기니까 없는 척 하셨던 거예요. 왜? 이 지층 빌라고 우리 임차인분이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여성분 혼자 살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 열어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보안과 치안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인터폰은 비디오 인터폰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비디오 인터폰 같은 경우는 밖에서 벨을 누르면 안에서 누가 왔는지 사실상 이미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보다 치안적인 문제나 안정성을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디오 인터폰으로 변경을 해서 치안적인, 보안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빌라 내부를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 치고는 좀 환한 것 같아요. 그죠? 형광등이 좀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세요. 집이 좀 어느 정도 환하죠? 여기 보세요. 시장 일로 와 보세요. 여기 지층이 아니잖아요. 숲세권이잖아요. 그죠? 나무가 저렇게 울창하게 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층입니까? 나무들도 잘 보이고 비도 오는 소리도 들리고 이러잖아요. 땅에 묻혀있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환해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그래도 이 벽지랑 이 밑에 장판은 다 빛이 바랬고 색이 바랬지 않습니까? 단열 벽지로 전체적으로 다시 올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도배와 장판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판은 모노륨으로 하고 도배지는 광폭 합지로 최대한 환한 느낌을 살려주면서 화이트 계열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 형광등은 지금 형광등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다 일체성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저 형광등, 여기 형광등도 보세요, 회장님. 여기 형광등도 그렇고 저기 작은 방 형광등도 그렇고 형광등의 디자인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LED로, 제가 매립형 LED를 생각했었는데 좀 더 환하게 이 지층 같은 느낌을 탈피하기 위해서 LED로 매립형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해당 형광등을 좀 살려보는 걸로 갈지는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싱크대죠. 주방의 인테리어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주방은 매일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다가 인테리어에 최대한 힘을 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싱크대 또한 상하부장 전부 다 그레이 톤으로 최대한 무게감을 살려서 세련된 느낌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여기다가 빌트인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할 거고 제 생각에는 후드를 교체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비닐도 안 뜯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상 조명도 잘 나오고 후드 교체 여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방, 상하부장, 후드, 빌트인 가스레인지까지 누가 봐도 여기서는 요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화끈하게 이 부분은 좀 더 무게감을 줘서 인테리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죠? 항상 이 주방에 힘이 되는 조명은 저희가 이쪽으로 빼던가 조명을 최대한 작업을 해서 이쪽에 좀 더 인테리어를 부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란다도 한번 보죠. 여기 조금은 베란다인데 베란다도 한번 열어볼까요? 따라라라란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가 있죠? 자, 베란다 보시면 여기 다 까져 있죠, 페인트가. 이러면 단열 작업이 잘 되지 않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곰팡이도 필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탄성 코트 작업을 통해 깔끔하게 단열로 해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성코트 작업을 하게 되면 미관상으로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결로 현상 그리고 곰팡이 피는 현상까지도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에서 필수적인 항목이긴 합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여름이다 보니까 요즘 민세먼지도 심하고 이 지층이다 보니까 해충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충망도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장실
화장실 한번 보죠. 여기는 뭐 탄성코트 작업이랑 베란다에 대한 방충망 교체, 그리고 전체적인 샤시 종은 교체할 여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화장실은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깔끔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거 생 맞췄습니다. 이거 수건장, 그리고 여기 있는 거울장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맞췄고, 그냥 깔끔하게 청소를 좀 잘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줄눈 시공만 좀 깔끔하게 쏘면 오히려 좀 더 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화장실의 인테리어 필수는 뭔지 아십니까? 꿀팁 하나 나갈게요. 자, 거울입니다. 거울. 이 거울이거든요. 이 거울은 크면 클수록 전체 공간을 비추는 착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큰 거울을 배치해서 화장실을 좀 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화장실 인테리어 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통상 타일을 제거하지 않고 이 타일 위에 또 타일을 작업하는 덧방 시공을 듣게 됩니다. 덧방 시공은 기존 타일을 제거하는 이 제거에 대한 인력 비용도 들지 않고 그 제거에 대한 폐기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싸다고 싸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좁은 화장실에 덧방 시공을 하게 되면 크나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타일 위에 추가적으로 타일을 얹게 되면 바닥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벽도 마찬가지로 타일을 제거하지 않고 또 타일을 발랐기 때문에 더욱더 화장실이 좁아지겠죠. 안 그래도 좁은 화장실이 더욱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좁은 화장실에 타일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인테리어 비용이 들더라도 타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새로 타일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베란다나 방들이나 싱크대나 화장실까지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할 부위별 간략하게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시공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될 거예요. 아마 살릴 건 살리고 철거할 건 철거하고 리폼할 거는 리폼할 겁니다. 주택의 가치 상승은 무엇일까요? 수요자가 거주할 때 본인이 내는 임대료가 적법하다, 혹은 내 내는 임대료 대비 조금 더 좋은 부동산에 살고 있다, 이런 만족도를 느끼게 해주는 게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를 통해 해당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셨던 영상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은 기존 부동산 경매로 3,100만원에 낙찰받은 반지하 빌라 후속편입니다. 지층 빌라는 안 팔린다, 조도 안 가진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 그냥 제가 낙찰을 받아 실제 인테리어 후 매도하는 영상을 전달드리고자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최악의 지층 빌라 인테리어를 한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공용 현관이 첫인상인데 낡고 허름해져 있어서 도색을 할지 그대로 방치할지를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공용 부분은 현관 세척과 페인트 도색을 전부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도색만 작업하니 현관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스티커 제거 및 세척 작업을 통해 내부까지 깔끔하게 보이게끔 진행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보이면서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자, 현관 청소 및 세척 비용은 입주 청소 비용에 전체적으로 합산되며 비용으로 환산 시 공인비 및 자재비 포함 약 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용관을 들어가다 보면 바로 우편함이 보입니다. 기존 우편함은 너무 지저분하고 우편을 꺼내려고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쇠도 걸립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오래된 우편함을 저희 회사 사비로 전체적으로 교체 진행했습니다. 하는 김에 우편함 주변에 천장도 같이 도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편함은 못으로 고정한 것이 아닌 앙카로 고정되어 있어 절단하느라고 고생 좀 했네요. 노후되고 보기 싫은 오래된 스테인리스 우편함을 제거 후 아크릴 재질의 신규 우편함으로 교체 시공했습니다. 자,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이시죠? 그럼
지하로 내려가는 길목도 보도록 할게요. 기존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암흑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는 공용 계단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1층 연결되는 입구, 계단 벽면, 천장까지 전부 도색을 진행했죠. 이제는 제법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층 계단 페인트와 우편함 교체 비용은 다세대 우편함 2만원씩 8개 1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외 도색 작업 및 전체 페인트 작업은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일부 요청드린 사항이라 개별 범위로 보면 약 5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관 옆 서브 공간을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배관이 외부로 도출되어 있고 유격이 맞지 않아 일부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기로 하였죠. 자, 기존 혐오스러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배관 교체 및 가림막 설치를 통해 여유 공간을 더욱 확보했고 그 외 인조잔디와 서랍장 배치까지 나만의 창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저기 보이는 전동 킥보드는 매수자분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품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 전동 킥보드 하나면 지구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해당 비용은 추후 전달드릴 베란다 및 전체 목수 비용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로 따져보면 약 5만원 정도 지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외 인조잔디 및 수납장의 경우 네이버에서 약 15만원 주고 구매했죠. 자, 그 다음으로 바로 보이는 것이 현관문입니다. 기존 현관문은 페인트도 벗겨지고 까져서 교체하고 싶었지만 컨텐츠 특성상 소액으로 인테리어 끝판왕을 만들어야 하니 기존 색상을 살리면서 부분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 지층의 특성상 치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즘 핫하다고 불리는 스마트 인터폰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협찬은 아닙니다. 해당 인터폰은 누군가가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게 된다면 싱크대 근처에서 알람이 울리고 바로 본인 핸드폰 화면에 누가 왔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집에 누가 방문하면 전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현관문까지 가지 않아도 누워서 핸드폰만으로 밖에 누가 왔는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도어락까지 설치하며 치안적인 문제 및 방범적인 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자, 지출 비용은 스마트폰 인터폰 10만원, 도어락 교체 10만원이며 그 외 현관문 도색은 페인트 전체 공정에 합산되니 뒤에서 전달드릴게요. 현관문을 들어서면 바로 맞이해주는 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기존 신발장 타일은 너무 오래돼서 균열도 있고 테두리가 심지어는 깨지기까지 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많이 지저분해 보이시죠? 기존 타일의 단차는 얼마 되지 않아 덧방 시공은 어려워 더러운 타일은 전부 뜯어내고 고급스러운 대리석 타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깨알 포인트로 금색 몰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번 인테리어의 시그니처는 금색 몰딩 처리를 하여 포인트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테리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런 작은 포인트 부분이 집 분위기를 전체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현관과 주방을 분리하는 가림막이 없어 이번에 설치하려다가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 공간 분리 철제를 매입 후 설치하여 공간 분리와 수납 공간의 두 가지의 동시에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철제에다가 차키나 마스크 거리, 스케줄표 등을 걸어두면 좋겠죠. 인테리어의 효과와 실용성 부분을 둘 다 만족하는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자, 인테리어 비용은 공간 철제 파티션 비용 15만원이며 타일 비용은 전체 타일 시공에 합산되기에 뒷부분에서 합산하여 전달드릴게요. 그리고 현관 옆 작은 방을 들어갔더니 벽지와 도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서 살짝 환한 느낌이 보여서 크게 수리도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뜯어보니 단열 벽지와 단열대가 너무 오래돼서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거 후 단열대 및 단열 벽지 전부 새로 작업을 하기로 했죠. 외벽에 닿는 부분은 단열 작업을 하고 새로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 집이 협소하다 보니 모든 문틀을 제거하여 각 방마다 개방감을 주었고 철거 후 시멘트로 마감하는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자, 완성된 집안 내부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을 살려 공간을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방문마다
화이트 톤으로 교체하였고 시그니처인 금색 손잡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현관문역 몰딩 보이셨나요?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게 적은 비용으로 포인트를 주었네요.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전체적으로 뒷부분에서 합산하여 금액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방은 조망권이 일품이었죠? 뭐죠? 숲세권이다. 아직도 작은 풀한포기가 있네요. 창틀 또한 지저분한 느낌과 철문으로 답답한 느낌이 있어 전체적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한 톨의 곰팡이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부 곰팡이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깔끔한 내벽에 단열재를 전체 벽면에 설치하였고 이후 석고보드로 마무리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은 방과 동일하게 화이트 톤의 방문으로 교체까지 진행했네요. 마지막으로 창틀 또한 화이트 톤을 교체하면서 화이트 컬러의 커튼을 추가적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지금 커튼을 설치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 디벨로퍼 교육 담당인 이미사입니다. 까치발을 들고 계신데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창문이 높은 거겠죠. 아무리 봐도 창문이 그리 높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유롭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튼을 전부 달고 나니 더욱 깔끔해 보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작은 방, 큰 방, 화장실 문까지 전부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참고로 이것은 시계가 아닙니다. 우리 물건이 지하라는 점을 고려하여 습도를 보다 간편하게 체크하며 환기를 할 수 있게 방과 방 사이 간격에 습도계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통상 적정 습도 온도는 50에서 60도 사이며 습도가 높아지면 각종 진드기 및 곰팡이 번식의 원인이 되니 상시적으로 습도를 체크하며 환기, 제습, 선풍기 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거실과 주방을 연결해주는 서브 공간이죠. 기존에는 방인지 거실인지 구분이 어렵고 곰팡이도 군데군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작업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지층 빌라의 개방감을 주기 위해 1차적으로 문틀 철거 작업을 진행했죠. 이후 시멘트로 마무리하며 그 위에 화이트 톤으로 페인팅하여 모든 방을 통일시켜 더욱 환하고 깔끔하게 작업했습니다. 자, 기존에 지저분하던 거실 혼합형 방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문틀이 제거되니 훨씬 개방감을 주며 공간 또한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죠. 이제는 서브 공간이 아닌 제법 방다운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화이트 톤의 커튼까지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고 싶죠? 나중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공사 비용 전달 드릴게요. 습도계 온라인으로 구매했으며 5만원이며 화장실, 안방, 작은 방, 문 3개 교체 비용 60만원입니다. 도배는 광폭 합치 및 곰팡이 단열 작업으로 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장판은 18T로 시공하였으며 비용은 50만원입니다. 그 외 문틀 및 철거 목수 비용 포함해서 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테리어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곳, 바로 인테리어의 꽃인 주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존 주방은 각종 음식물 기름때가 묻어 있었으며 싱크대 또한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었죠. 그 외 싱크대는 유격이 많지 않아 물을 틀면 조금씩 물이 밑으로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게감을 줘서 주방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싱크대 상하부장을 전부 철거 후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수전 밸브와 호수 고무 바킹이 너무 노후되어 일부 누수 현상까지 있었죠. 그래서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최악의 조건에 있는 주방이 어떻게 변경될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타일은 이물질이 쉽게 지워지고 방수가 되는 타일로 전면 교체했으며 싱크대의 하단은 어두운 계열로 투톤으로 가려고 했으나 해당 물건이 지층이라 어두운 것을 감안하여 화이트 톤으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조명을 받았을 때 반사가 되어 더욱 환한 이미지를 연출하게 되죠. 그 외에 가스레인지는 3구로 교체하였고 그리고 설거지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싱크대로 교체했습니다. 저기 설거지함 위에 보시면 LED 등을 달아서 좀 더 밝게 간접 조명까지 설치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이 스마트 인터폰 초인종이 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그럼 물이 잘 나오는지도 한번 틀어볼게요. 수도를 틀어보면 수압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인테리어의 핵심인 조명을 빼먹으면 안 되죠? 비좁은 주방 공간을 자유롭게 각도를 변경하여 비출 수 있도록 레일 전구를 설치하였고 추후 레일을 추가하여 셀프로 조명을 달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방에서 요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저는 요리를 못하니까 오시면 라면은 끓여드릴게요. 자, 주방 인테리어 총 비용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설치 비용 90만원이며 네이버에 검색하여 간접 조명 3만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레일 조명도 395만원에 설치했죠. LED 조명 전체 전부 3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자, 인테리어 하면 빠질 수 없는 필수 공간 화장실로 가보시죠. 기존 지청 빌라 중에 가장 양호했던 부분이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인테리어를 진행했죠. 기존 수납장과 작은 거울은 전부 제거 후 일체성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수납장까지 전부 거울로 연결되어 반사 효과를 통해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를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비좁던 수납장도 좀 더 여유롭게 구성하였죠. 그 외에 수압이 낮은 수화기는 교체했습니다. 화장실 문, 금 손잡이 포인트 보셨죠? 이 정도만 해도 화장실은 충분히 살릴 수 있겠네요. 자, 화장실 인테리어 비용은 수납장 및 수화기 교체 비용 15만원, 줄눈 시공 5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베란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했던 공간인데 그 이유는 낱낱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습한 지하에 이중창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샤시 결로 현상과 유격이 맞지 않아 비가 많이 오면 창문으로 비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와 샤시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탄성보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외부로 나와보면 지층 하단 외벽에 크랙이 생기면서 작은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또한 바로 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외부에 균열이 생긴 부분에다가 방수 효과가 없는 백시멘트는 전부 걷어내고 그 사이로 방수제를 투입 후 시멘트를 혼합하여 공간을 채웠습니다. 여름이라 빠르게 굽기 때문에 스피드가 생명이었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절대 비 한 방울도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배수 펌프 주위를 턱으로 보강하여 단차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끄떡없게 최대한 지층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죠. 그로 인해 외부 방수 작업과 샤시를 교체하고 방충망도 튼튼하게 설치하였더니 더 이상 베란다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해충 또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리 전 베란다는 지저분한 타일이 바닥에 보였는데요. 지금은 나무 판자로 교체가 되어 있죠.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란다에 배수관이 없어서 별도 공간을 만들어 에어컨 배수 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압기는 배치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고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베란다를 타서 주방으로 올 수 있도록 설치했죠. 수압계 및 각종 선들이 지저분하게 보여 나무 데크를 전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자,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중요한 건 맨발로 언제든지 걸어 다녀도 됩니다. 자재는 인근 목재 파는 곳에서 구매하였고 재단은 목수분께서 전부 해주셨습니다. 설치는 간단하여 셀프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3,100만원 주고 낙찰받은 반지하 빌라 인테리어 영상을 전부 전달드렸습니다. 자, 인테리어 비용 총계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편함 교체 및 지층 서브 공간 수리 66만원, 공간 분리 철제 15만원, 화장실 안방 작은 방 문 3개 교체 60만원, 도배, 광폭 합지 및 단열 작업 120만원, 장판 18T 50만원, 목수 비용 70만원, 싱크대 교체 및 조명 100만원, 화장실 수납장 및 수화기 교체 25만원, 베란다 외부 보양 작업 및 페인트 시공 165만원, 폐기물 처리 및 입주 청소 69만원, 총계 74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자, 그럼 인테리어 비용의 합산 예상 수익률을 전달드려볼게요. 지층 빌라 낙찰가는 3,160만원이며 인테리어 비용은 740만원 지출로 총 투자 비용은 3,9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는 빌라지만 영상 콘텐츠 목적상 단기 매도를 통해 수익 신호를 보여드리려고 빠른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되는 건물의 면적은 36제곱미터인데 약 한 10.9평 정도? 전용 면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은 500만 원이라고 하셔서 5,500을 적어놨고 계약금 550만 원은 지불하고 영수했다고 여기다가 좀 써주시면 되고요. 잔금 나머지 4,950만 원은 2020년 9월 1일에 지불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계약되었으며 매매가액은 5,500만 원입니다. 그럼 수익은 총 투자금액 3,900만 원 빼기 매매가격 5,500만 원은 1,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 약 50%만 제외한다고 해도 수익은 최소 8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네요. 양도소득세 단기세율은 70%인데 취득세, 법무비, 중개비용, 기본공제 등을 제외한다면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는 50% 정도가 지출됩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는 법인으로 낙찰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20% 정도로 적용되어 수익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3,100만 원의 지층 빌라를 제가 직접 낙찰 후 인테리어를 통해 주거 공간의 가치 상승한 영상을 전달드렸습니다. 저희 대장TV 영상 중에 노후빌라 인테리어한 영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인테리어를 했다. 일반인들은 못하는 허구적인 영상이다.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전달드린 과정이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평생 시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실행한 흔적이 있다면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나도 그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 상승의 중점인 인테리어를 마스터하여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최대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